엄마에게 이 레이스에서 슬럼프는 반드시 온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와요. 훅훅 찾아오는데 올 수 있다, 오는 거다, 왔다, 올 것이 왔다. 슬럼프를 겪는 게 엄마가 뭘 잘못하거나 엄마가 부족해서 온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치신 것 뿐이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슬럼프는 그냥 냅두면 가요. 알아서.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오늘은 느린학습자 슬초 멘토 이성종 선생님과 이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느린학습자 부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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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느린학습자 슬초 멘토라고 해서 슬기로운 초등 생활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16년째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교사이고요.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당신 아들 문제 없어요 등의 책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과 자주 이렇게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성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의 부인입니다. 네, 이 채널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참 충분히 갖춘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책을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네, 그 중에 둘째 아이가 저희 아이는 네, 경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채널에 초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첫째 아이 초등 교육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둘째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를 걷는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우리 채널에 초대를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둘째 아이가 이제 느린 아이라고 네.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사정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는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이제 올해. 근데 이제 어려서 조금 약간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늦었어요. 그래서 여유로운 아이네. 여유로운 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유로워도 너무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 보니까 과도하게 조금씩은 늦는데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좀 거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잘 서지 못하고, 좀 배밀이도 좀 늦고 그랬던 것들이 되어서 이제 좀 전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조금 앞으로도 계속 느릴 것이다. 네, 그래서 좀 사실 그냥 좀 충격을 받았죠. 그 시점에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평생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 잘 모를 때니까. 사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그리고 싶지 않았던 그림 중에 하나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거를 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잘 모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아내가 가서 진료를 했고, 그래서 들었을 때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혼자 앉아있던 상황인데 딱 그걸 떠올리는 그 순간 딱 듣는데 약간 이렇게 철렁하면서 머리가 멍한 상황.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프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되게 감사한 부분도 너무나 많지만 그때는 그거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해서 이 아이는 좀 오래 걸리고 천천히 가야 되는 아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참 처음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라고 여겨졌을 때, 또 진단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은경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느린 아이라고 느꼈을 때 그 우울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느낌이 어땠는지 좀 한번. 아이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울하다기보다는요, 아이가 빠르지 못하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해서 우울함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거기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행동을 했었으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행동에서 비롯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우울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내가 한 행동도 우울하지만 앞으로가 되게 잿빛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길은 정말 걸어보지 못한 길이고, 우리 뭐 제속도로 가는 애들은 그 어떤 로드맵이라는 게 쫙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없단 말이죠.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아빠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낳았고 제가 기르던 아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교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엄마들은 의사, 그 차가운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럼 막 머릿속이 혼란하고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싶어서 막 어찌할 줄 모르다가 결국 궁금한 걸 못 물어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계속 반복되는 진료와 검사를 겪으면서는 너무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울증으로. 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오늘 두 분을 너무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을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를 모셨는데 아빠의 그 막막함과 두려움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또 엄마로서의 그 감정과 그 우울한 감정들, 이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서 두 분을 모시길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의 죄책감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엄마들은, 주 양육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졌던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시고 아직도 그 감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느린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죠. 이 우울함들을 극복해낸 과정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이러한 우울증과 또 그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나요? 계기는 큰아이. 큰아이. 네. 작은 아이는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느리고 조금 부족하니까 저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찰하거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이는 제가 작은 아이 때문에 겪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우울함, 그런 무기력함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그것 때문에 반응하고 힘들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엄마를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큰아이한테 미안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큰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물론 작은아이도 잘못은 없어요. 근데 큰아이는 충분히 더 누리면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마땅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동생 때문에 모든 걸 좀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를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내 표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큰아이한테 내가 평생 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표정이 바뀐다는 건 참 많은 걸 의미하죠. 엄마한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바닥으로 가지 않는 그런 기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터널에서, 깜깜한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육아를 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너무 이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연년생 두 아들에다가 이제 작은 아이 치료가 계속 되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막 이상한 자기계발서들을 막 보러 다녔어요. 현실을 잊게 해주는. 예를 들면 그런 책 있죠. 아마존? 그때 이제 뭔가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증의 특징이 무기력함이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우울함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게 우울증인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고 하면 다 돈이 들잖아요.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거, 그거를 해보자. 돈이 들지 않고 현실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잡다한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엄마 왜 저런 책을 보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은 막 진짜 소자본 투자해서 막 100억 매출 달성하는 법 막 이런 거 빌려오고. 그런 책이 집에 한 40권씩 쌓여 진짜 한 번 가면 막 40권씩 끌고 왔어요. 와서 막 정말 약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책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로맨스 소설 되게 많이 보고 하면서 이게 책을 여러 가지 읽으면서 계속 바깥 세상에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고, 물론 약도 오래 먹었어요. 먹었고, 그 다음에 시작한 건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조금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친절한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저희 어머님들께 운동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고 칭찬도 하셔라 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는, 엄마들이 매일매일 무너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경계를 걷지 않는 정말 빠른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 맨날 무너지세요. 남들이 보면 너무 부럽다 하는 그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엄마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나는 자꾸 후회가 되고 아쉽고, 그리고 우리 애가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독서를 하라, 그리고 운동을 하라, 그리고 칭찬을 하라. 네, 항상 이렇게 채널에 들어가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셨어요? 독서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취조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들의 역할, 굉장히 매일 무너진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운동을 하고 또 독서를 하고 또 칭찬을 한다는 것도 엄마의 역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아빠의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역할들이 있잖아요.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역할들이 좀 있을까요? 그냥 느린 아이를 키우든 그냥 일반적인 속도로 크는 아이를 키우든지 간에 사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입장에서 동등하게 육아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조금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간극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그냥 성격 급한 아빠. 네. 이성 우기라고. 보기에는 차분해 보이지만 우기 있죠, 아빠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약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할 것이다, 이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열심히 이런 단계들을 많이 밟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해는 하지만 아까 엄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무너진다는데, 정말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그 감정을 다스리는지 못해서 계속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를 좀 기다려주고 조금 천천히 가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많은 아이들의 모습과 속도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저를 피하게 되고 위축되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조금 더 둘째 아이에게 신체적으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놀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이가 점점 엄마 쪽을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했죠. 내가 100을 주려고 애한테 이렇게 급하게 힘들게 막 몰아치는 것보다 하나를 얻더라도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천천히 가는 게 우리 아이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걸려서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영상에서도 이성우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게 뭐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이제 제 아이에게 더군다나 둘째 아이에게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굉장히 미안함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은 많이 욱을 덜어내고 욕심을 좀 덜어내고 그렇게 보니까 예쁜 구석만 많이 보이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조금 더 계속 끊임없이 덜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네. 아,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아빠들의 역할들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들은 애잔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수용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조금 더 다가가잖아요. 아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참고 받아주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빠들이 조금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모든 아빠 그러진 않겠지만 네.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그런 아빠들이라면 끊임없이 반성하고 수양을 해야 이 부분들은 굉장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줘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초등학교 현직 교사이시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지금도 초등교육 전문가로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느린학습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그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 느린아이에 대해서 교육법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학업보다는 기능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인,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의 성인이 되기를 기대하느냐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간다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가 물리 시험에서 몇 점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건 본인이 좋아서 더 찾아보면 좋은 일이지만 싫어하는 걸 점수를 위해서 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이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대학 입학의 문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갈 수는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학벌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단원 평가도 아니고 수행 평가도 아니고 어떤 걸 더 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느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처음으로 저희 아이를 혼자 다이소에 들여보내고 저는 나왔어요. 혼자 필요한 걸 사서 계산해서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간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엄마한테 보내줘 라는 이제 미션을 줬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거,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거스름돈을 정확히 받아오는 거, 그리고 필요한 얘기, 궁금한 게 있을 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물어봐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가 성적을 얼마 받았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전 단계인 초등교육 시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 능력, 그리고 문제를 보고 이해해서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은 계속 훈련시키면 그 기능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 혹은 할 수 있는 것보다 살짝 어려운 수준으로 끊임없이 계속 지겹지 않게 같이 달려주는 거, 같이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재산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길에 있다. 저희 아이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실제적인 팁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법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 실은 학습법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배우는 게 초등교육의 기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단거리 달리기는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마라톤과 같이 긴 호흡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달려갈 수 있을지 또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은경 작가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냥 같이 달린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많이 같은 활동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일단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욱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다려주면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낮춘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표치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바라보면 함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뒤에서 미는 것도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 관심이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냥 함께 같이 즐기면서 가는 시간.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각자의 일이 있고 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선택해서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보다 더 재미있게 깊게 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기대치가 높지 않아야 실망도 적고 감사함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야 같이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대치를 높지 않게 가지고 가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겠다. 그리고 함께 그것들을 같이 가는 그 과정들로 삼겠다. 이것이 저희가 길게 갈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면서 함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감도 되고 또 눈물도 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경계를 걷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에게 이 레이스에서 슬럼프는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애들은 확 보여요, 성장하는 게. 걔네들이 가는 속도만 따라가면 정신이 없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없는 그 정도로 빠르게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얘가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엄마 혼자 계속 슬럼프가 찾아와요. 훅훅 찾아오는데 올 수 있다, 오는 거다, 왔다, 올 것이 왔다, 오면 가요. 언젠간 가는데 짧게 왔다 가기도 하고 길게 머물다 가기도 하거든요. 슬럼프를 겪는 게 엄마가 뭘 잘못하거나 엄마가 부족해서 온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치신 것 뿐이지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슬럼프는 그냥 냅두면 가요, 알아서. 네,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사실 우리 또 치료도 받으시고 학원을 보내도 1대1로 알아봐야 되고 하면서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들어요. 아이들 교육비가 드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귀걸이 하나 편히 못 사고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못 마셔요. 근데 그럴수록 이건 정말 긴 싸움이다, 장기 레이스다 생각하시고 달달한 거 사드시고 예쁜 거 사면서 그렇게 이 슬럼프를 잘 이겨가면서 산을 하나하나 넘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과 웃음만으로도 충분히 효도는 다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보통 속도를 가진 아이와 느린 아이를 동시에 키워보면서 느꼈던 건요, 사실 그 느린 아이이기 때문에 주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 감사함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느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힘든 순간이 많기는 한데 더 감사한 순간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고마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조금 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께 좀 여유 있게 감사의 조건을 좀 찾으면서 생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린학습자 술초 멘토 이성종 선생님과 이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느린학습자 부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경험담들을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만큼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잘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의 길들이 지금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굉장히 반짝반짝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